미국에서는 진짜 혁명과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국 상원은 또다시 셧다운을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이민 단속 요원이 다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이민 단속 중 남성을 총으로 사망케 했으며 최근 두 번째 민간인 희생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국경수비대 요원들은 자위 목적으로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이 권총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하지만 그 행인에게 실제로 권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완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요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총격 시작 시 남성이 이미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누가 옳았고 AIS 요원들의 행동이 합법적이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주지사는 연방 이민 단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상원의 민주당원들은 AIS 이민 요원들의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 예산안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원이 서류 서명을 거부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AIS 이민 서비스가 소속된 국토안보부에 대한 국가지출 문서입니다. 미국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일부 업무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조차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더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방송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이민국 직원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 중 민간인을 또 사살했습니다. 이번 희생자 역시 미국 시민으로 이 사건은 항의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무장 위협을 받아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옹호합니다. 트럼프 반대자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며 요원들이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철수할 때까지 정부 운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의 영상 분석에 따르면 연방이민청 직원이 실제로 알렉스 프레티의 권총을 경찰이 그를 사살하기 직전에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격자 촬영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프레티를 진정시키려 할 때 한 요원이 군중 속에서 무기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그에게 권총이 있다 라고 외치고 한 요원이 프레티 허리춤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경찰이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경찰관이 남성의 허리춤에서 무기를 꺼낸 지 1초 남짓 지난 후 총성이 울리고 이어서 최소 9발 이상의 총성이 더 들립니다. 너 방금 뭐 했어? 너 방금 뭐 했어? 방금 뭐 했어? 했어. 오, 젠장, 이게 뭐야? 그들이 내 사람을 죽였고 나를 빤히 쳐다봤어, 친구. 영상에서 무기를 든 경찰관이 프레티에게 다가가기 전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경찰이 프레티에게서 무기를 가져간 뒤 바로 다른 경찰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가 무장했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격 약 1분 뒤 프레티 시신이 거리 위에 누워있을 때 한 영상에서 한 경찰관이 권총 위치를 묻자
무기를 가져간 경찰관이 다가와 내가 가져갔다고 답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리는 경찰이 생명 위협을 느껴 프레티에게 총을 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무장 해제하려 했으나 그는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요원 한 명이 자기 방으로 총을 쐈고 이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영상에서도 프레티가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사건 초반에는 그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VAIS는 그것이 휴대전화가 아닌 권총이었다고 암시합니다. 이후 프레티가 미국 시민으로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땅에 쓰러진 남성에게도 10번이나 더 총알을 퍼부은 점도 충격적입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미니애폴리스 남부에서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작전을 벌이면서 시위가 촉발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제 흔합니다. 영상에는 미니애폴리스 제향군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37세 남성 프레티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마치 교통을 정리하듯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방 요원이 다른 행인들과 대화할 때 프레티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요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을 차도로 밀지 마세요. 경찰관이 프레티에게 다가가고 프레티가 아니라 경찰관이 먼저 접근합니다. 경찰은 프레티 옆 여성도 땅에 밀쳐 넘어뜨립니다. 프레티가 이를 막으려 하자 경찰관은 프레티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리고 넘어뜨린 뒤 끌고 갑니다. 6명의 요원이 달려와 모두 프레티를 땅에 밀칩니다. 프레티는 이미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중 한 명이 프레티를 여러 번 때린 뒤 다른 경찰이 프레티의 허리띠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영상에서 권총이 보이고 경찰관이 도망칩니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그 남자를 쏩니다.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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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두 가게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수사나 재판 없이 사망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경찰관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 충격적입니다. 아직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인 파장도 불러올 것입니다. 상원 민주당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후 의회는 다음 주에 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남자 살해 후로 상원 소수당 대표척 휴머는 민주당이 다음 주에 심의될 예정인 6개 지출 법안 패키지의 추진을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 법안에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면 공화당은 60표 장벽을 넘기 위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총격 소식이 퍼졌을 때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정부 자금 지원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던 몇몇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셧다운이 있었고
이번엔 반드시 반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민주당은 ICE와 국경수비대 자금 지원 제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추가적인 감시 조치가 도입되어 ICE의 책임을 묻기 전까지 나는 국토안보부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폭력 사건들은 불법적이며 불필요한 갈등의 격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의 제키 로젠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ICE에서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의 자금 지원 법안이 포함된 어떤 정부 예산안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을 막고 더 큰 책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원들은 지난해 임시정부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의 뜻을 거스르고 어느 정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나머지 예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IC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다음 주에 셧다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